하겠습니다. 자, 명예니 흉하니라 이렇게 해서 자, 우는 예라. 왜? 왜 울어요? 눈이 없는 얘기. 자, 지금 예라고 할 때 예는 아까 뭐라 예비해야 된다. 그죠? 준비가 있어야 된다 그랬는데요. 지금 땅꾀가 되면은 참 서남 곤방에 해당되고 원래 양자리에 음이 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양자리에 음이 왔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서 음양은 작은 되지만은 음양은 작은 되지만 여기는 자 봄으로 해서 여기서부터 이제 싹 더 올라가는 상황이 되니까 그럼 아무것도 지금 못한 상황이죠. 이 자체는 본인은 지금 음이 저기 양자리에 지금 음이 와 있고 그래서 뭘 어찌할 방법도 없고 그래서 우는 명이라 했고 흉하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공자가 이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명예라고 하는 것은 뜻이 궁하여 흉하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러면은 맨 아랫자리에 있는 음이 자기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지금 이게 구사 같은 경우가 지금 강응이 지행이라 그래서 흔히들 같이 응한다라고 하는 것을 단순히 초육으로 표현하면은 요 말은 맞지는 않아요. 그 효사에서도 표현했듯이 그래서 대비를 해야 되는데 그 대비 없이 그냥 잘못 지금 앉아 있는 상황이 되겠죠. 자리가 바르지 못한 데에서 그래서 예라는 것을 지금 강조한 것이고 전체적으로 보면은 서남 지금 손방에 해당되고 서남 손방이면은 지금 중간에 뭐가 와야 돼요? 서남 손방 지나가면은 연목괴 그죠? 가을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건괴 그죠? 구색에 미리 지금 딱 알실하게 다 참고 채워놓고 가야 그 다음에 여기 건너서 그 다음에 요렇게 나아갈 수가 있는데 그죠? 진목으로 갈 수가 있는데 요 사이 지금 과정이 워낙 떨어져 있어서 지금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자체적으로는 소리라는 개념은 여기서는 없죠. 소리가 나올 때가 있나요 지금? 본괴 변효가 되면은 만약에 변한다라고 할 땐 진괴 그래서 역시 이제 흔들리는 상황인데 이 내용에 대해서는 바르지 못한 걸 외에는 설명하기가 조금 어렵고 그래서 어쨌든 뜻이 궁하다라고 하는 것은 구사하고 음양응 짝은 되지만은 초육 같은 경우에 자기의 지금 역할이 없는 것이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요거는 조금 놔둬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음이 음자리에 바르게 앉아 있고 그 다음에 땅이라고 하는 것은 가만히 지금 움직여 있어야 되는 것인데 이제 움직이지 않자 땅은 지극히 고요하게 이렇게 있어야 되는 것인데 초육 같은 경우에 이제 운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여기로 지금 음양 양을 만나러 가지 못하기 때문에 움직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 뜻이 궁하다 막 이런 뜻으로 공자가 해석은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전체적인 초육의 상황이 음양 짝은 되지만은 내가 스스로 여기는 가지는 못하겠고 또 요 주변으로는 뭐예요? 음들이 가득 있죠. 제일 여기하고 먼 사람이 누구냐면은 초육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다들 구사와 더불어서 다 아래 위로 음양 짝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신분도 높고 여기서 이제 서로 간에 다 이렇게 해서 같이 어울리는 모습인데 여기만 홀로 제일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제일 멀리 떨어져 있어서 내가 여기까지 갈 수도 없고 또 음이기 때문에 가만히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처지를 비관하는 겁니다. 처지를 비관해서 운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 그렇게 보면 되죠. 그래서 운이 처지를 비관해서 울면 어떻게 돼요? 가장 어리석은 자죠. 어떻게 해야 되나요? 역시 예괴이기 때문에 대비를 해야 되는데 음이기 때문에 그저 양을 따를 생각만 하고 이거예요. 그저 양을 따를 생각만 하고 자기 뜻을 펼 줄을 모릅니다. 그래서 공자가 뜻이 궁하다 이 표현이죠. 뜻이 궁하다. 그러니까 음이 양자리에 앉아 있는 데다가 주효가 되는 구사하고는 가장 멀고 정작 음양은 짝은 되지만은 구사는 초육에 대해서 별로 관심도 없고 왜냐면 이미 이 안에서 이렇게 해서 그 자기 임금의 명을 위임받아서 만약에 소인배기 때문에 이거는 제껴져야 될 상황이죠. 아까 얘기했듯이 바로 그 뭐예요?
벌로 표현하자면, 형벌로 표현하자면은 여기는 바르지 못하여서 바로 이제 벌 받는 상이 될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내용까지를 따져보면은 명예의 흉이라고 하는 뜻이 나오고, 그래서 공자가 바로 뜻이 궁하다라고 하는 것은 소인이 되기 때문에 자기의 뜻을 펴지 못한다, 이런 뜻으로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이 육사 초육하고 같이 음양 짝이 되는 구사 같은 경우는 공자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지대행이라 이렇게 표현했죠. 뜻이 크게 행해진다. 그러니까 여기는 음양 짝은 되지만은 바르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바르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형벌을 받는 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유기 같은 경우는 곤괴의 가운데 있기 때문에, 곤괴는 지극히 안정되어 있는 괴가 되겠죠. 안정되어 있면서 가운데 자리에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왜 내호귀로 표현하자면 뭐에 해당된다? 내호귀로 표현하면 간귀에 해당되고 산귀에 해당되고, 그래서 후중하게 그쳐있는 상이기 때문에 그 절개가 돌과 같다, 개우석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돌의 절개라 이렇게 표현했죠. 돌의 절개이기 때문에 부종일이니 정하여 길토다 그랬습니다. 누가 오라 그래도 오라 그래도 가지도 않고 자기 자리에 현재 자기 자신의 위치를 잘 지키는 것이죠. 지키는 것이 예괴 유교의 그 대비함에 되는 것이죠. 이제 나는 아직 힘도 없고 그 다음에 순하게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 돌같이 앉아가지고, 장개석 이러면 여기서 나오죠. 장개석. 그래서 돌같이 그 다음에 있고, 그래 부종일이라 누가 나와서 나를 구해주기를 기다리지 않는다라는 거죠. 부종일이라라고 하는 것은 유기는 가운데 있기 때문에 혹시 유고가 나를 불러줄까 하지만은, 유고 같은 경우는 음양 짝도 아니죠. 짝도 아니고 실제적으로 유고한테 모든 권력을 위임받은 사람은 육사인 바로 대신입니다. 오직 전체에서 양 하나가 되고, 그리고 위는 바르지는 않지만은 바로 그 유고를 순이 따르는, 그러니까 진괴가 되기 때문에 봄의 천도의 그 순이 따라서 양 하나가 나와서 지금 이렇게 그 오르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유기는 유고하고 짝도 안 맞고, 그래서 기다리지도 않고, 누가 뭐 내가 뭐 지금 이 세상에 살면서 팔자 펴기는 틀렸고 뭐 팔자 편다기보다도 이제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는 아니 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요 자리에 앉아서 자기 역할을 충실하게 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부종일하니 정코 길하니라, 이렇게 바르어서 길하다, 정하여 길하니라 이렇게 되네요. 정코가 아니라 정하여. 다시 말해서 음자리에 음으로서 바르게 앉아 있으면서 가운데 하기 때문이라 이렇게 표현하죠. 이에 대해서 공자가 부종일 정길은 바로 유기에 중정하기 때문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유기는 누가 나를 불러주기를 기다리지 않고 현재 자기가 맡은 바 위치에서, 현재 처한 자기 위치에서 자신의 역할을 그냥 충실히 하는 사람일 뿐이고요. 그 다음에 육삼은 참 이제 학삼 육삼이 문제일 겁니다. 구사하고 육삼 같은 경우는 다 임금의 군주의 신하로서 그 다음에 맡은 바 역할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유고에게 권력을 위임받은 사람은 구사입니다. 구사가 강으로서, 그죠? 그 강으로서 굳세기 때문에 다 유약한 속에서 굳센 사람이 하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가만히 살살 누구 눈치를 보냐면은 구사의 눈치를 봅니다. 이게 남녀 관계로 표현하자면은 여기는 이렇게 짝이 될 것이고, 가까운 사람은 이렇게 짝이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구사가 제발 좀 나 좀 봐줬으면 하면서 있죠. 흘끔흘끔 눈치 보는 상황입니다. 눈치 보는 게 눈목자에다가 가로자가 되는 거죠. 눈 위쪽으로도 떠보고, 근데 아래쪽으로 보면 자기 짝도 없고 다 위쪽도 짝이 아니니까 오로지 누구하고 짝이냐면은 구사하고 짝하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우자인데 본다라는 뜻인데 그냥 보는 게 아니라 뭐예요? 위로도 보고 옆으로도 보고 옆으로도 보고 사방팔방 눈을 굴려가면서 지금 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다리는 얘라 이런 뜻이 되겠죠? 기다리는 얘라. 본다라고 하는 것은 눈치 보면서 지금 갈까 말까,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다리는 얘라, 눈치 보는, 그죠? 얘라. 그런데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눈치 보다가 또 뉘우치게 되는 거죠. 눈치 보다가 자기 역할 해야 되는데 자꾸 눈치를 보는 겁니다. 구사한테 가서 뭐 좀 얻어볼까 해가면서.
그런데 거기 재밌는 표현이 있죠. 지하여도 유헬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건 빨리 하여도 문제가 되고 더디게 하여도 문제가 되고, 왜냐하면 지금 양 하나가 있기 때문에 양을 향해서 지금 가고 싶은데,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보면은 외국계는 뭐냐면은 물궤가 되는 거죠. 물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가는 것이죠. 이 아래 땅을 책임지고 자기 역할 다 해야 될 사람은 누구냐면은 육삼입니다. 그죠? 아래에 제일 윗자리로서 아래를 두루두루 이끌고 위에 지금 순종해야 되는 판인데 자꾸 자기 자리만 지금 찾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뉘우치게 되고, 참 빨리빨리 구사, 이 아래를 못 우어가지고 구사를 따라야 되는데 그러하지도 못하고, 그래서 더디게 하여도 뉘우침이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그 대비하고 예비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때에 맞춰서 빨리빨리 시행을 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죠? 때에 맞춰서 빨리 하는 게 중요한데, 지금은 또 이 눈치 보느라고 이리 눈치 저리 눈치 보느라고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그 내려가야 되고, 전체적으로 보면 여긴 또 어디에 해당되느냐면은 외호계의 아래에 해당되고, 또 내호계로 보자면은 가운데 있고,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사람은 올라가지도 못하고 내려가면서, 근데 내려가도 이 자리 그냥 여기도 간토가 되는 것이죠. 간토하고 곤토가 되니까 자기 자리에 앉아서 충실히 해야 되는데 자꾸 눈치나 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공자가 우의 유해는 자꾸 눈치 보면서, 그 다음에 기다리면서, 그 다음에 기다리다가,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뉘우침이 있는 것은 그 육삼의 자리가 마땅하지 않기 때문이라. 물론 양자리에 음이 오기도 했고, 전체적으로 뇌지획계의 주요는 구사인데, 구사가 다 전권을 위임하고 있는데 자꾸 눈치를 보고 구사를 따라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바로 육삼의 위치상, 그래서 그 유우의 유해라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그 다음에 구사는 유예라 그랬습니다. 말미암는 예라 그랬는데, 자, 유라고 하는 것은 봄에 진목이 되는 거죠. 봄에 지금 양기운이 위로 이렇게 올라와 있는, 땅 속에서 올라와 있는 상황이니까 양이 여기를 뚫고 나가는 상이죠. 그러니까 유라고 해서 이제 싹 튼다, 말미암는다 라는 것인데, 누구로부터 말미암았느냐? 말미암을 수 있는 것은 뭐예요? 내가 지금 나가려고 하는데 길이 다 뚫려 있죠. 뚫려 있는 것은 바로 유고가 육사에게 모든 전권을 다 위임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아가서 행할 수가 있는 것이죠. 천하의 뜻을 행할 수가 있기 때문에 유해라라고 표현을 했고, 대유득이니 이렇게 되어 있죠. 크게 어둠이 있다. 크게 어둠이 있다라고 하는, 크다라고 하는 건 바로 유고로부터 전권을 다 위임받아서, 그 다음에 대신에 유고를 거스리지는 않죠. 아까 나왔던 공자가 순이동이라 그랬습니다. 순하게 하여서 그 다음에 이제 움직이게 한다라는 거니까요. 대유득이니, 그 다음에 물의코 이렇게 되죠. 의심함이 없고, 의심하지 말고, 의심하지 말지니라고 표현했나요? 물, 여기서는 물의면이구나. 물의면,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크게 뜻을 얻었다. 그런데 유고 임금이 혹시라도 나한테 정권 준 거를 혹여 다시 또 뺏지 아니할까. 춘추에 보면은 정나라 같은 경우는 받았다가 또 뺏기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천자하고 이렇게 뒤틀어지고, 이제 천자 권력도 위틀에 이렇게 되는데요. 여기는 전권을 철저하게 다 위임받았고, 그래서 의심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돼요? 아, 구사를 우리가 따르는 것이 중요하구나 해서 모든 벗들이 해서 밑에 있는 것들이 다 어떻게 돼요? 따를 것이라 라는 것이죠. 다 밑에가 다 구사를 따를 것이라. 그거를 뭘로 표현했냐면은 붕이라 표현했고요. 원래 양하고 짝이 되는 것은 다 음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밑에는 음들이 따르는데 어떻게 따르느냐? 뚜껑 개자죠. 아니, 뚜껑 참 합잠이라 그래서 잠이라고 하는 것이 비녀잠자입니다. 그러면은 모든 것, 저기 벗들이 다 뭐예요? 저기 뭐지? 뚜껑 다 함께 같이 합한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거를 얼마나 굉장히 빠르게 합한다라는 뜻이죠. 자, 우리가 개 그러면은 저 뚜껑 합자가 되죠. 합을 합자가 되고, 또는 그 합을 합자로 표현한다 그러면은 벗들이 어찌 다 합하지 아니하리요 이렇게 되겠죠. 합을 합자니까요. 합을
어찌 뭐뭐 하지 아니하리요 라는 뜻이니까요. 그런데 벗들이 어찌 다 합하지 아니하리요 그랬고, 아니면은 뚜껑을 덮어서 이제 하나로 다 끼듯이 합한다인데요. 굉장히 빨리 합한다 이 소리입니다. 자, 긴 머리가 있죠. 긴 머리를 한꺼번에 다 모아가지고 휘리릭 돌려가지고 비녀 딱 꽂으면 되죠. 비녀 잠자입니다. 그러니까 비녀 꽂듯이 다 한꺼번에 아주 뭐예요? 일사불란, 정확하게 표현하면 일사불란하게 다 합한다 이런 뜻입니다. 대유등이니까 전권을 다 위임받아서 일사불란하게 합하는데, 근데 요거는 지금 자꾸 육상 같은 경우는 눈치 보는 것이고, 구이 같은 경우는 자기 자리 뭐 잘 지키니까 전혀 문제 없고, 초육 같은 경우 오로지 자기하고 나하고만 이렇게 합하는데 왜 저럴까 그러면서 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왜 나는 안 쳐다봐주고 나는 제일 늦게 찾아줘,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징징대는 상황이 지금 초육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합잠이라 라고 표현했고, 상활 유예 대유득이라 라고 하는 것은 자, 구호임금으로부터 전권을 위임받았기 때문에 뜻이 크게 행해진다 라는 뜻입니다. 지산 겸괴에 바로 구3의 군자가 바로 이 자리에 올라온 것이고, 표현하자면은 나중에 서백이 됐을 때 그 내용이 되겠죠. 문왕이 바로 서백이 되었을 때 그 상황을 표현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그 서쪽 땅에 있는 그 제후들이 나중에 그 무왕이 혁명을 할 때 대략 800국 정도가 이렇게 모였다 그랬죠. 말이 800국이지 그냥 조물하게 작은 그 부용국들까지를 다 판 내용이라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동방 진목이니까 지금 나아간다라는 의미에서 진목의 또 주요는 또 초요인 바로 그러니까 구사에 해당되고, 자, 그 다음에 유고는 정인이 그저 질하여 이렇게 돼 있나요? 정인이 정하되, 그래서 정하되 질하나 이렇게 되는데 또 조금 맞지는 않은가. 정하되 바르다라고 하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가운데 했다 이런 뜻이 되겠죠. 바로 가운데 한 것을 중요시 여기서 바르다라고 표현했고, 자, 그런데 권력 위임할 것 있으면 어떻게 돼야 돼요? 빨리 위임을 해줘요. 왜냐하면 내 혼자 힘만 갖고는 안 돼요. 음이기 때문에 아래쪽들이 잘 또 따르지 않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빠르게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위임할 것들이 있으면 빨리빨리. 왜냐하면 미리 대비한다라고 해야 되니까, 우리가 준비해야 될 일들이 있으면 빨리빨리 해야 되고, 그런데 그려 질하니, 그것은 질하나 그랬지만은 항불사로다 그래서 질하니, 바르면서 빠르게 이렇게 해서 위임을 해줬으니 이렇게 보시는 게 낫겠죠. 그러면서 오래 하여도, 그죠? 오래 되어도 죽지 않는다. 바로 약한 군주가 그 다음에 어질고, 그더군다나 구사 같은 경우는 여기를 보자면 인에 해당되겠죠. 그죠? 다시 말해서 어진 재질이 있는 바로 이런 구사와 같은 신하한테 자, 권력을 일정 정도 쭉 유임을 해주면은 죽을 일은 없더라 라는 이런 뜻이 되겠죠. 죽을 일은 없고, 그러니까 항상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오래되어도 잘못될 일은 없다 이런 뜻입니다. 상활 유고 정질은 승강야요. 유고가 바른데 빨리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왜 그러느냐? 강을 탔기 때문이라 라는 겁니다. 병들다라고 해석하면 안 됩니다. 강을 탔기 때문에, 그래서 유고는 가운데 했기 때문에 두루 볼 줄을 압니다. 두루 볼 줄 알고, 그 다음에 진목에 또 가운데가 되기 때문에 이제 밝아지기 때문에 밝게 보는 눈이 있겠죠. 그리고 현재 자신의 그 처지도 알기 때문에 일단은 누구한테 맡기느냐면은 구사의 어진 대신한테 맡기는 경우가 되고, 이런 경우에는 역사적으로 많죠. 내가 힘이 약할 경우에는 다른 사람 불러서 쓰는 방법, 진나라 목공이 백리에 발탁하는 경우나, 그 다음에 그 누구예요? 은나라 때 그 고종이 부열 발탁하는 경우나, 이런 식으로 해서 본인의 힘이 좀 약할 때는 훨씬 더 강한, 그죠? 이 강하면서 어진 세력 불러가지고 그 정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한 내용이 되겠죠. 그 다음에 항불사는 항상 하면서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죠? 항상 하면서 죽지 않는다. 참 표현이. 그러니까 항구한 덕을 갖고서, 그죠? 항구한 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저 항구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지금 저 임금 자리에 앉아서 그 자리를 그저 끝까지 잘 나갈 수 있으려면은 어진이 발탁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은 바로 중도를 잃지 아니했기 때문이라. 그래서
중미망야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비록 그 음의 임금이고 그 육사에 비해 구사에 비해서 약하기는 하지만은 중도를 잃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 망할 일은 없더라라는 뜻입니다. 그다음 상육 같은 경우는 명예가 되는 거죠. 아직은 지금 바로 이제 양기운이 막 뜨지만은 아직은 조금 어두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주 어둡고 그래서 명예라 음이 더군다나 음자리에 있고 그래서 어두운 예라라고 표현했고 이건 명예. 원래 떠오른다 그러면 무슨 예가 돼야 돼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아직 지금 요렇게 되면은 음이 지금 요렇게 되지만은 실은 땅 속으로 아직은 어둡다 이런 의미가 들어가죠. 그래서 이제 명예인데 원래 밝음이라고 표현할 때는 밝은 어두운 그럼 뭘로 써야 되죠? 묘라고 이렇게 써야 되죠. 이건 이제 밝아진다라는 뜻인데 여기서는 실질적인 의미로는 밝아진다라는 뜻은 없고 이제 아예 어둠에 잠긴 예라 그죠? 그래서 어둠에 잠긴 예로 이루어졌으니 그러니까 이루니라고 하는 것은 그냥 어둡다 이런 뜻입니다. 어두움을 이루었으니 그런데 자 어둡지 말고 이제 조금 변하면은 이제 해가 점점 떠오르니까 스스로가 유라 표현했죠. 그래서 스스로가 변함을 두면은 그래서 빠져나오게 되면은 허물이 없을 것이라 변함을 두면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지금 진꾀가 되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해서 대비책을 두면이라는 이런 뜻이 되겠죠. 대비책을 두면은 허물이 없을 것이라. 그래서 명예 재상하니 하가 장냐려 어두운 예가 위에 있으니 얼마나 오래 되겠는가 스스로가 바뀌어서 이제 점점 밝아지기 때문에 어렵지 않다라는 뜻을 표현한 내용입니다. 말은 참 짧은데 내용은 조금 깊이 들여다 보셔야 될 내용입니다. 355쪽 책 그 전의대전 한번 쭉 보죠. 얘는 서계전에 공자가 서계전에 유대의 능겸이라. 자 유대라고 할 때는 대금을 두고 그러니까 화천대유계가 되는 거죠. 14번째 화천대유 금을 두고 또 능히 겸손하니 반드시 그래서 기쁘니라. 그죠? 겸손함을 두었으니 틀림없이 기쁠 것이라. 그러므로 수지예니 그래서 예괴로서 받았으니 승이괴지 의의 위 차예라. 바로 그 대유괴 그죠? 대유와 그 다음에 지산 겸괴 둘의 그 뜻을 받아서 이어서 그 다음이 된 바이니라. 유기 대의 능겸즉 이미 그저 대유함을 두었고 그리고 또 능히 겸손하다면 예랑예니 그저 즐거움이 있으니 예라고 하는 것은 안화 연락지의라. 편안하게 서로 간에 화합하면서 그 다음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뜻이니라. 위괴 진상곤화하니 괴됨이 진괴가 위에가 되고 곤괴가 아래 하니 순동지 상이요 순하게 움직이는 상이고 동의화순하니 움직이면서 자 그 다음에 화순하니 이로써 예야라 기뿐이라. 구사 위동지 주하니 구사가 자 움직임의 주장이 되니 상하 군음이 소공응이라. 위아래에 있는 묻음들이 함께 응하는 바이라. 곤우 승지 순하니 아래에 있는 하괴인 곤괴 또한 받들어서 순종하니 시동이 상하 순응이라. 이로써 움직이면서 상하가 다 순이 응하는지라. 그러므로 화해의 뜻이 되느니라. 이 이상 얹으면 두 상으로서 진괴와 곤괴로서 말을 한다면 바로 뇌출어 지상이니 바로 우레가 땅 위로 나오니 이거는 다 공자의 말씀 인용해서 조금 바꿔서 쓴 내용들입니다. 양이 시 잠패어 지중이라가 양이 처음에는 땅 속에서 잠장되어서 닫혀 있다가
급기 동이 출지하여 그 움직임에 미치어서 땅바깥으로 나와서 분발지 기성하니, 그래서 분발하는 그 소리를 떨쳐서 내니, 그 소리를 떨쳐서 내니 통창 화예라 고로 위예라. 그래서 자 두루 통하여서 화창하면서 그 다음에 기뿐이라 그러므로 그래서 예가 된다. 그래서 아까 지금 우리 명예라고 하는 그 예 개념은 실제적으로 땅 위에서 이렇게 해서 우릉우릉우릉 하는 거니까, 우릉우릉 하니까 나도 밑에서 지금 우는 예라 그래도 나도 따라서 나가고 싶은데 라는 여기에 근거해서 그 다음에 예라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나도 나가서 하고 싶은데 여기는 나가더라도 여기에 막혀서 못 나가죠. 쭉 가고 싶어도 막혀서 못 나갑니다. 막히니까. 그래서 우는 예라 그래서 위에 있는 지금 진귀를 가지고 표현한 내용이라 보시면 되겠네요. 그 정자의 보충 설명을 바로 밑에 보면은 예라고 하는 것은 비예라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말로 표현하자면 예비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비함이라. 사예라. 그죠? 그 일을 예비하니라 그러므로 일락기의 일야라. 그래서 일락이라라고 하는 것. 그래서 그 편안하면서도 즐겁다라고 하는 것과 그 뜻이 한 가지니라 라고 하는 것. 미리 대비했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예는 이 건우 행사하니라. 건우를 세워서 그 다음에 군사를 행하는 것이 바로 이로우니라. 그래서 반드시 국가의 환란을 그 다음에 예비하기 위해서는, 환란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바로 군사력이 중요하다라는 점을 얘기했습니다. 예는 순이 동냐니 순하면서 움직이니 예의 뜻은 바로 이로운 바가 어디에 있느냐면 제허 건우 행사라. 건우 후를 세우고 군사를 행하는 데 있느니라. 부건후 수병은 무릇 후를 세워서 그 병풍을 세운다라고 하는 것은 그 뭐라고 그러죠? 우리가 그 제후를 나라에 뭐라고 한다? 울타리라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울타리라 표현하는 의미에서 바로 병풍 개념입니다. 그거를 우리가 번이라 그러죠. 번. 그래서 번후라는 말을 씁니다. 그 울타리가 돼준다라고 하는. 그래서 울타리 개념으로 후를 세워서 바로 그 울타리 후를 세워서 바로 후를 세우고 울타리를 세우문 울타리를 세운다. 이때 울타리 개념은 뭐 후 개념으로도 표현하고 뭐 성을 쌓고 하는 것도 다 여기에 해당되겠죠. 하니 소위 공안천하라. 이로써 천하를 다 함께 편안하게 하는 바이라. 제후가 화순 즉 만민이 열복하고, 제후가 그 다음에 화순하면 화순하다라고 하는 것은 천자와 더불어서 그저 함께 화합하는 정치를 하고 그 천자를 서로 따르게 된다면은 만민이 다 그저 기쁘게 복종하고, 그 다음에 병사지 흥에 그리고 병사를 일으킴에 중심이 화열즉 순종이 유공이라. 병사를 일으킬 경우에 그 백성들의 마음이 서로 간에 화합하고 기뻐한다면은 순하게 따르어서 공을 두느니라. 그러므로 연락의 도는 이어 건후 행사해라. 바로 후를 세우고 군사를 행하는데 바로 이로움이니라. 백성들이 인상 잔뜩 찌푸리는 데 가서 저기 제대로 그 통치도 못하면서 그 다음에 백성들 농사 짓기 어렵게 계속 전쟁이나 하면은 절대로 따를 일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국가가 반드시 안정되고 난 뒤에야 바로 이제 그 군사들을 행하는 것이죠. 그럴 경우에 백성들이 따르게 되는 것이고, 또 상동이 하순하니 위는 움직이고 아래는 수운하니, 그러니까 위는 진귀가 되고 아래는 곤귀가 되니 제후 종왕 사중 술령지 상이라. 바로 제후가 왕에게 순종하면서 왕을 따르면서 그 다음에 왕을 따르고 그 다음에 사중 무리들이
바로 훈령에 우리들이 술령 영에 수운하는 상인이라. 그러니까 제후종황하고, 그래서 한번 끊어주면 좋겠죠. 제후종황하고 그 다음에 사중 술령지 상이라. 군만방하고 군만방하여 취대중에 비화열이면, 자 만방의 임금이 되고 그 다음에 대중들을 모음에 화열하지 아니하면 불능사지 복종례라. 능히 하여금 복종케 하지 못하느니라. 자 본의에 보면은 예는 화락예니 인심이 화락이 응기상례라. 인심이 화락하여서 그 임금과 응하니라. 그 위와 응하느니라.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구사 한 양에 상하가 다 응지하니 그 뜻이 득행이요. 그죠? 얻어 행해지고 우이 권우진하여 또 권으로서 진꾀를 만나서 위순이 동이라. 그래서 순함으로써 움직이느니라. 그러므로 그 괴가 예가 되고 그 점은 임금을 세우고 그 다음에 군사를 쓰는 것이 이로우니라. 임금을 세우고가 아니라 실제 전체의 한 집안을 뭐예요? 한 집안을 다스리는 사람은 유고죠. 그냥 임금을 세우고 그러면 요걸 세운다 그 말이 아닙니다. 한 집안을 전체 다스리는 사람이 이 사람인데, 내가 힘이 부족하다라고 할 경우는 반드시 누구를 세워라? 그저 강하고도 어진 신하를 세워라. 바로 이 뜻입니다. 혼자 다 하겠다 그러면 이거는 그 다음에 멸망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어진 신하를 잘 찾아서 다스리게 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더라라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거기 우리 참 아까 잠깐 얘기 안 했구나. 이 건우 행사라고 하는 내용과 관련해서 앞에 이미 건우라고 하는 내용 나왔죠. 그거를 지금 비교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그 밑에 주석의 네 번째 줄 건안구시왈 맨 마지막에 나오는 사람. 건안구시왈 보면 우리 술의 둔기에 보면은, 술의 둔기는 뭐가 나냐? 술의 둔이니까 여기서 그죠, 물개다 연못개죠. 그러니까 그 둔괴는 뭐냐면 유진, 진괴는 있는데 뭐는 없다? 여기처럼 뭐냐, 곤괴는 없죠. 여기는 진괴는 있는데 밑에 곤괴가 있으니까 진괴는 있는데 곤괴는 없으니, 그래서 뭐를 해놓고 진괴, 그죠? 그래서 건후에서 진괴가 있으니까 여기에는 진괴는 뭐예요? 요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건후 그랬습니다. 건후라고 하는 바로 그 후를 세운다라고는 말했지만은, 군사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나와요? 여기 무리들에서 나오죠. 행사한다. 이거는 행사라고 했을 때 이 군사는 밑에 있는 음의 무리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유고의 임금이 구사라고 하는 뭐예요? 후를 세워가지고 그 다음에 군사들을 행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술의 둔기에는, 자 여기는 요게 있고 여기는 임금 자체가 강하기는 합니다. 근데 임금 자체가 전체적으로 조금 어두운 속에 빠져 있어서 직접 나가지는 못하고, 그래서 이제 요 임금 때 바로 저 아래 쪽에 그저 전체적으로 치수 사업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찾은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그냥 이 건후에서 후를 세우면 이롭다 이렇게 표현했고, 초요에도 후를 세우면 이롭다 이런 내용으로 표현한 겁니다. 그거는 그 행사. 그래서 이제 그 술의 둔기 같은 경우는 곤이 없으니까 건후만을 얘기했고, 불언 행사, 군사를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말하지 아니했고, 그 다음에 지금 지산 겸괴 같은 경우에, 지산 겸괴 그러면은 둘 다가 다 뭐야, 곤토, 그죠? 양토, 음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양토, 음토에서 바로 그 토토가 되는 것이 겸괴인데요. 겸괴는 역시 곤이 있고 그 다음에 진이 없으니, 곤괴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그 행사라. 그래서 몇 회에 나오느냐면은 그 유고효에도 나오고, 그 다음에 저기에는 안 나옵니다. 유고효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불부의 기린. 겸괴는 아까 자루, 권력의 자루가 되니까 실제적으로 여기는 무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많아요. 겸괴 군자니까. 자, 지난 시간에 안 나오신 분들 많으니까 유고효 한번 보세요. 겸괴. 불부의 기린이니 이용 침벌이니 무불리하니라 이렇게 표현했죠.
다시 말해서 이 우리가 겸손하다라고 하는 것이 그냥 뭐 고개 숙이고 나긋나긋한 게 겸손한 게 아닙니다. 겸손하다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표현했지만은 그 아까 기본적으로 이 뭐예요? 그 겸손께는 권력의 자루가 되고 그래서 이제 겸손하지 아니하는 누구예요? 제후들을 응징할 권한이 다 누가 있느냐면은 천자한테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는 뭐냐? 전쟁을 한다 그러면 원래 내가 전쟁을 통보해야 되는데 이자는 지금 제후로서 유고의 임금으로 볼 때 저기 뭐 구상 같은 경우가 만약에 안 왔더라. 지금 여기는 뭐 여기 노경군장 혼자니까 상관없는데 다른 요 구상군장은 혼자 열심히 와서 하는데 다른 지역에 있는 제후들이 이 조회가 되는데도 종묘 회동에 나오지도 않고 그러면 이미 이거는 법으로 만들어져 있었죠. 그러니까 가서 어떻게 돼요? 얘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무조건 저기 뭐야 제후 보내가지고 치라 만드는 겁니다. 그것이 이용 침벌입니다. 침벌일 경우에는 사전 통고 없습니다. 이미 그렇게 할 경우에 벌써 법으로 정해져 있으니까. 그래서 거기다 무분리라 표현했고 이가 두 번이나 나오죠. 그 다음에 상륙 같은 경우는 명겸이라 그래서 역시 상륙도 뭐냐면 이용행사가 되는 겁니다. 이용행사인데 상륙 같은 경우 우리가 주공이 뭐냐면은 이미 물러가 있기는 했지만 나중에 천자의 명을 받아가지고 조가의 땅을 치게 되는 것이죠. 반란 세력들. 그래서 이용행사라는 말이 나오고 군사를 행한다라는 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읍국을 정벌한다 이 뜻입니다. 읍국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어디였느냐면은 조가의 땅이었죠. 은나라 멸망하고. 그러니까 이 정치적인 상황들을 대체로 이거 주역 공부하신 분들이 몰라가지고 엉뚱하게 도가적 해석하고 뭐 마음이니 어쩌니 이런 식인데요. 이거 도가 아닙니다. 철저한 현실 정치 권력이기 때문에 잘 보셔야 되고. 그래서 지산 겸께 같은 경우는 뭐가 되면 고는 있는데 그죠? 땅은 있는데 여기도 역시 우레께는 없는 것이죠. 우레께는 없지만은 실은 혹계로 표현하자면은 우레께 있죠. 그래서 땅은 없고 그 다음에 겸께는 지는 없는데 그죠? 지는 없지만은 언행이 불언 건후 그런데 행사를 군사를 행한다라고는 말했고 후를 세운다라고는 말하지 아니했고 이제 두 개만 비유를 했고 실은 군사를 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여기 음의 무리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요. 그리고 군사 개념 하고 그 다음에 진 예괴 같은 경우는 합건곤이라 그다음 아까 진곤 그 다음에 그 곤괴도 있고 진괴도 있고 해서 그 뇌지 예괴가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체를 이루었느니라 합하에서 체를 이루었으므로 군사도 얘기하고 후도 얘기하고 두 개 얘기했더라라고 아주 자세하게 분석해 주었네요. 자, 그 다음에 단활 보면은 얘는 강응이 지행하고 순이 동이 예라 이렇게 돼 있고 그 강응이라고 하는 것은 사위 군음 소응하여 사가 묻음들과 응하는 바가 되어서 강특 중응리라 강이 바로 그 묻음들과 응함을 얻었다라는 것을 이름이고 지행이라라고 하는 것은 위 양지 상행일세 그죠? 양의 뜻은 원래 양의 뜻이라라고 하는 것은 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내가 이제 그 뜻을 천하에 펴는 것인데요. 그래서 움직여서 상하가 순종하여 따라서 그 뜻이 얻어 행해지민이라. 순이 동예는 순하여서 움직임에 그래서 이게 예가 되는 것은 진동이 곤순하여 우레가 움직이고 땅이 순하여서 땅이 무리들이 순종하여 위동이 술리라 움직임에 그저 이치에 순하느니라 순리동하고 그래서 이치에 순하여서 움직이고 또 우이동이 중순하니 움직임에 무리들이 따르니 소위 예라 이로써 기쁜 바이라. 그냥 순수하게 그냥 주역의 괴상만 갖고 표현했는데 이렇게 그러니까 항상 이걸 현실 쪽에다 붙여가지고 특히도 요 주역을 만들었을 당시 괴사와 효사를 만들었을 당시의 뜻까지를 쭉 아우르면은 쉽게 이해될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공자가 썼을 때 춘추시대에 얘하고 딱 맞고 그러니까 예나 채나 우리가 공부한다라고 인문학을 한다 그러면은 뭐뭐가 합쳐져야 되죠? 취서 얘기 되고 쉽게 표현하면은
문사철이죠. 그 문사철이 기본적으로 다 합쳐져야 이게 인문학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정확하게 이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뭐 미국에서 무슨 대학에서 우리 이제 이른바 대학에 막 무슨 과 나누지 않고 인문학부 하나 두어가지고 아예 정해진 그 과목이라는 게 없다 그랬죠. 없고 그냥 고전 서양에 미국에 보면 서양 고전 200권 대학 졸업할 때까지 읽고 그걸 가지고 토론하고 이렇게 해서 계속 그 훈련을 시켰더니 가장 나가서 잘 되는 아이들 이렇게 됐죠. 그래서 우리나라만 대학에서도 기초 무슨 과정 해가지고 하는 모양인데 우리 원래 인문학이란 뭐 해야 돼요? 유학 있죠. 유학의 기본적인 경전, 그 다음에 조금 끼워가지고 도가 경전, 거기다가 도가 남학경전 같은 경우 하나 도덕경 같이 집어넣어야 되겠죠. 도덕경 집어넣고 그 다음에 그 몇 가지 정도 하나 제자백과 중에 한두 가지 하고 그 다음에 그 뭐예요? 당연히 저거 춘추 유학경도 당연히 다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뭐예요? 사마천 사기 자치통감 요 정도만 가고 막박 굴리면은 거기까지 뭐 빼놓더라도 사기가 그러니까 춘추만이라도 보면 돼요. 그렇게 해서 빙글빙글 돌리면은 걔네들 200권이라는데 우리는 그렇게 되면 몇천 권에 해당되죠. 그렇게 이렇게 굴리면은 뭐 사설한경에다 몇 권만 굴려도 되죠. 그렇게 해도 지금 10년 공부하기 힘들죠. 그렇게 해서 유학경전에다가 도덕경까지만 끼워 넣읍시다. 그러면 이제 춘추까지 들어가니까 그럼 역사까지 읽어서 음양오행의 이치에 의거해서 야 동양문화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황하문명이 뭔지 농경문화가 뭔지 이게 쫙 들어오면은 서양문화에 무슨 책 갖다 놓고도 이게 확실하게 비교가 잘 돼요. 이렇게 공부 그래 다 오라고 걔네들 그게 옛날에 저거지 그 뭐지 쟤네들 그 아니야 대안학교 말고 저 유럽 애들 그림 그린 애들 그 입선 못 되니까 그래? 내 이 그림들을 몰라봐줘. 그래서 밖에다 별도로 자기네들 전 인상파들 뭐라고 그러지 맞나요? 인상파들이 다 그러잖아. 그러다가 후대 미술계를 다 장악하잖아요. 이게 참 중요한 시대인 것 같아요. 이 지금 상황들이. 자 그래서 뜻 있는 사람들은 모아야지. 자 그다음에 단활 그래서 이거 쭉 했고 본의에 보면은 이 괴체 괴덕으로 석괴명의라 그래서 괴체와 괴덕으로서 괴명의 그 괴의 이름과 뜻을 해석하였다. 그 다음에 예순이 동고로 천지도 여지온 이황 건우 행사호여 예는 순함으로써 움직이는 까닭으로 그 다음에 천지도 이와 같은데 하물며 후를 세우고 사를 행함에야 얼마나 그저 잘 굴러가겠는가 얼마나 좋겠는가 이런 뜻이죠. 이 예순이 동즉 천지여지 불리온 황건 행사에 기유 불순화 그저 그 기뻐서 순하면서 움직이는 것은 곧 천지도 같아서 그 다음에 어기지 아니할진대 하물며 후를 세우고 사를 행함에 어찌 그저 백성들이 순하게 따르지 아니하겠는가. 천지지 도와 만물지 이는 천지의 도와 만물의 이치는 지순이니 오직 지순할 뿐이니 지극히 순할 뿐이니 순종할 뿐이니 천지 소위 선천후천이 불의자는 역순호 이인이라. 아니 대인이 그죠? 대인이 선우천으로서 어기지 않는 것은 선우천의 이치를 따라서 그의 수운하는 것 또한 바로 이치에 수운하는 것일 뿐이니라. 이 궤덕으로 뭐 이건 됐고 그 다음에 천지 순동이라 고로 1월이 불가히 40불특하고 성인이 순동이라 즉 형벌이 청이민이 복하나니라. 잠깐만 해석했으니까 빼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자의 전 그 다음에 부상언 순동지 도라 앞에서 지금 앞줄에서 순동이라 라고 하는 말 순이동이라는 말을 다시 한번 이순동이라 라고 해가면서 천지의 이 순동으로 표현한 것이죠. 그래서 부상언 거듭 그저 다시 그 다음에 순동의 도를 자세하게 말함이라.
천지지 운이 이 순동하니 천지의 운행이 그 순함으로써 움직이니 소위 1월지 도 불과 차하고 1월의 도가 자 이게 어긋나서 그 다음에 지나쳐서 어긋나지 아니하는 바이고 사시의 행함이 불건특이요 사시의 행함이 허물하여서 그죠? 허물하여서 어긋나지 아니하고 어긋나서 허물하지 않고 그다음에 성인이 순하게 움직임으로 그러므로 경정이 민흥어 선하고 경도가 바루어져서 백성들이 선에 일어나고 형벌이 청간이 만민복례라 형벌이 맑고 간결하기에 만민이 복종하느니라. 후제풍시월 밑에 것까지 읽겠습니다. 후제풍시월 자 1월지 행에 1월이 행함에 그 다음에 영장 불과 남육하고 그림자의 기름이 그림자 영자로 그냥 다 씁니다. 대체로 경이라는 말보다도 그림자가 길어지더라도 지 그림자가 아무리 길어져봤자 뭐를 넘지 못하고 남극이죠. 남육이니까 남쪽 땅을 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남극이 우리가 계속 표현하면 요 위라는 뜻이죠. 여기를 넘지 못하고 아무리 짧더라도 뭐예요? 북육 여기를 넘지 못한다. 북극을 넘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분지 개폐 불차하고 분지라고 하는 건 뭐예요? 이분이지. 됐네. 이제 공부 다 됐네. 이제 이분이지가 바로 이분이지와 그 다음에 개폐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자, 봄날에 땅의 문이 열리고 땅의 문이 열린다는 건 뭐라고 표현했다? 유로 표현했죠. 땅의 문이 닫힌다라고 하는 것은 유로 표현하고 묘로 표현하고 유로 표현하고 그죠? 땅의 문이 열리는 상, 땅의 문이 다 닫히는 쭉 닫히는 상. 그래서 개폐에 그 땅의 문이 열리고 땅의 문이 닫히는데 어긋남이 없고 어긋나지 아니하고 기서 이 순음량지 기동야라 그 순서가 음량의 기운에 순종하면서 움직이니라 음량의 영어 소식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예지시의 대의자라 예의 시와 뜻이 크니라 기언 예순지 도이라 이미 예순의 도를 말했느니라. 예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은 천지자연의 이치에 따라서 순한다, 순하게 움직인다 이런 도를 이미 얘기했느니라. 그러나 기침이 그 가리키는 맛 그냥 맛지자하고 맛미자니까 그 맛이 심형하여 아주 깊고도 참 오래 하여서 맛을 하나 딱 봤더니 어떻게 돼요? 야, 맛이 이렇게 깊은가? 혀 끝에 그냥 계속 맛이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말 참 기가 막히게 좋죠. 그래 심영하여 언진이 연영하여 뭐라고 심연 연영하여 다하여서 다하고도 말을 다하고도 언진이죠. 말을 다하고도 뜻은 오히려 남음이 있느니라. 그래서 그럴 경우는 어떻게 돼요? 찬미하여서 다시 찬미하여 이르기를 예지시의 대의제라. 예의 그 때와 뜻이라고 하는 것이 참으로 크도다라고 하였으니 자 이 말을 그 앞에 해설한 그 누구예요? 정자의 그 말씀이 더 맛깔지네요. 그죠? 맛깔지네요. 그래서 욕인이 연미기리하여 그래서 사람이 바로 그 이치를 연구하고 맛보아서 그죠? 맛보고 우유함령이 식지예라. 그래서 우유하다. 이 우유함령 누가 잘 쓰는 말? 정자가 잘 쓰는 말. 특히 성리학자들 잘 쓰는데 특히 정자 우유함령이라는 말을 기가 막히게 쓰십니다. 우유하다라고 하는 것은 남보다도 훨씬 좀 뛰어나면서도 어떻게 돼요? 뛰어나면은 보통들 잘난 체 대기하고 틱틱거리죠. 그런데 참 부드럽더라라는 겁니다. 참으로 부드럽고 그리고 나서도 항상 뭐예요? 그 속에 물속에 탁 묻어져서 그 속에 들어가서 헤엄치는 겁니다. 우유함령하면서
참 특출나면서도 뛰어나면서도 부드럽고 그 다음에 항상 그 학문 속에 묻어져서 그 다음에 알고자 식지 알고자 함이니라. 그래서 욕에 대해서 나머지 목적으로 해석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 이치를 연구하고 맛보고서 우유하명하면서 알고자 함이니라. 시의라고 하는 것은 예지 시의라. 예의 때와 뜻을 이름이니라. 제괴 시여 의용이니 의용이라. 예의 뜻과 모든 여러 괴에 보면은 저 여러 괴에 보면은 시와 뜻과 의와 그 다음에 용과 더불어서 그죠? 용과 더불은 것이 용과 더불었으니 예의시라고 이라고 제게 더불은 것이 대자는 더불은 것이 있느니라 이렇게 되나? 잠깐만 보자. 시와 용과 그 다음에 의와 뜻이 대자는 크다는 것은 개 전부 다 뭐냐면 찬기 대의제라. 전부 다 뭐냐면 그냥 대라고 한고 뭐예요? 의 뭐예요? 정말 크다. 딱 집어서 그래 이건 정말 크다. 그 다음에 제라는 것은 뭐예요? 그리고 크다. 그래서 이걸로 말미암아서 그 다음에 여러분들 계속 이걸 가지고 펴라. 이걸 시라는 것이 뭐예요? 제라는 것이 비로소라는 뜻이 있죠. 자, 우리 언제 호야라. 천자문의 맨 마지막 날 언제 호야라. 그러면 뭐예요? 어찌언 그죠? 어찌언 또는 이해 이런 뜻입니다. 어찌 이해 바르게 나간다 이런 뜻이더라고. 재라고 하는 건 서경이 뭐 나와요? 재생명, 재생백 이렇게 나오죠. 음이 바로 시작할 때 음력 16일 정도 달로 기울어지면 재생백이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초생달 생기기 시작하면은 재생명이라 하고 그래서 재는 비로소 시작한다 이런 뜻으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재라고 하는 것은 이로 말마 크도다 해놓고 그 다음에 뭐 하라는 소리예요? 그럼 이걸로 크도다 하고 감탄만 하지 말고 여러분들 지금부터 이것처럼 해 나가라 이런 뜻을 담아 놓은 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자문의 맨 마지막에 나오는 이해 그죠? 비로소 내가 비로소 그 다음에 처음부터 내가 시작한 것은 야에서부터 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인데요. 그 야라고 하는 것은 주역의 64개 382호 가운데 84호 가운데 382호가 공자가 전부 다 뭐예요? 야로 끝냈죠. 그러니까 내가 이 글을 시작한 것은 어디서부터? 바로 공자의 주역에 있는 바로 이 효사의 마지막 소상전에 있는 이 야로부터 야에 근거해서 내가 이 글을 쓴 것이고 그래서 그 법도를 그대로 받아가지고 야로 또 맞췄고 그래서 이 천자문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공자를 채로해서 쓰셨다라는 것이죠. 공자가 가장 또 받들었던 또 문왕이라는 분. 그래서 이 두 분은 글에 나온다 안 나온다? 천자문에 없습니다. 채 불용 법칙에 해당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그 뜻들을 그냥 뭐예요? 의미 없이 그냥 쫙 붙여 쓴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문장들을 쭉 보면 이게 호라는 것이 보통의 호가 아니구나. 그 다음에 야라는 것이 야라는 것이 그냥의 호가 아니구나. 이런 것까지를 들어보셔야죠. 그러니까 대의제라 그럼 크도다. 뭐 감탄만 하고 말 거예요. 얘가 뭐예요? 이리 그걸 대비해서 예비한다라는 비죠. 예비해서 여러분들도 이제 이런 준비를 하라 이런 의미가 담겼죠. 그냥 단순히 하고 감탄사라. 그 아까 아마 저기가 잘 표현한 것 같아요. 그 정자가 뭐라 그랬죠? 연미 기리하여 우유하명이 지지하라. 지지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또 뭐예요? 그 다음에 이걸 행하라 이런 뜻까지를 이제 보여야 되겠죠. 자, 그래 대의제라 했으니 바로 옛개로부터 이하로 몇 개? 12개가 그죠? 12개가 다 이것이라 그랬고 그 다음에 뇌지 옛괴, 그 다음에 수레 둔괴, 그 다음 천산 돈괴, 천풍 국괴, 화산 역괴 보면은 시의라는 말을 하였고, 그 다음에 중수 감괴, 화택 교괴, 수산 건괴는 시용이라고 말했고, 그 다음에 살뢰익괴, 태풍 대곽괴, 뇌수 핵괴, 그 다음에 택화 혁괴는
시라는 말을 했고, 그 다음에 택내숙계는 뭐예요? 택내숙계는 그 다음에 수시지의 대의제라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지금 여기 지금 문장 하나 딱 잘못된 게 있는데, 지금 제가 아까 옛괴로 읽었죠? 거기 보면 옛괴 이하로 11괴가 돼 있으니까, 그죠? 그러면은 지금 정자는 뭘 썼느냐면은 그 시의라고 하는 말이 아까 예, 둔, 구, 려의 예는 예가 아니라 원문은 뭐가 되겠어요? 그거 잘못된 글자죠? 예괴 이하로 그러니까 택내 숙계를 바로 여기다 집어넣었다 이 소리예요. 택내 숙계를. 그 예자가 아니라 수로 보셔야 됩니다. 택내 숙계가 바로 요것이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숙계에 보면은 요 설명 쭉 나옵니다. 이건 아니다. 나는 여기서처럼 시의로 이렇게 봐요. 수시, 시의, 수지, 시의 이렇게 본다. 그래서 수로 쓴 글자입니다. 고쳐 놓으시고, 이거는 왜냐면 정자의 해설이니까 정자의 해설 따라서 그냥 고쳐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자는 극, 언지, 찬기, 대하라. 그저 그 말을 그저 그 지극히 말하여서 그 큼을 찬미함이라. 그 다음에 상활. 잠깐만 뭐라나 봐야 되나. 뭐 시의 정리한 거는 한번 좀 봅시다. 내지 10개까지 합치면 전부 12개라는 건 아까 본 것이고, 그 다음에 뭐 특별히 안 읽어도 되겠네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상활. 뇌출 지분이 예니 선왕이 이하여 자각 숭덕하여 은천지 상제하여 입에 조고하니라. 아까 설명해서 굳이 생략합니다. 그 다음에 전에 보면 뇌라고 하는 것은 양기 분발하니, 그죠? 우래라고 하는 것은 양기가 분발하는 것이니 음양상박이 성성예라. 음양이 서로 부딪히면서 소리를 이루니라. 이거는 원래 이제 저 위에서 하늘에서 이렇게 음양의 두 기운이 만나가지고 우르릉 꽝꽝 하는 것이 되고, 그러면서 비가 내리면서 실은 글자 속으로 보자면 뭐예요? 글자는 우레레라고 하는 것은 자 봄비가 오면서 밭전이죠. 땅 속에서 뭐예요? 우릉우릉 하는 겁니다. 그래서 봄은 굉장히 시끄러운 계절이라 그랬고, 자 음력 3월달을 뭐라고 표현한다? 바로 진월이라고 표현하는 것도 다 같은 뜻으로. 그래서 바로 그 농사 때 우레라고 하는 것이, 그래 우리가 지진 개념으로 표현할 때 진을 요걸로 쓰죠. 이렇게 쓰는 것도 다 단순히 하늘 위에서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땅속이 굉장히 시끄러운 때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얼마나 시끄러운지는 뭘 가지고 느껴볼 수 있다 그랬죠? 실험하는 방법. 그거는 들어봐야 되고 그냥도 들어볼 수 있는 거. 쌀 씻어놓고 쌀 씻어놓고 좀 보면은 쌀 안 씻어봐도 모르죠. 딴 생각해서 못 들었죠. 쌀 씻고 조금 있어 보세요. 그 옆에 가만히 저기 뭐야 그 압력밥솥에 그냥 집어넣어도 바퀴까지 다 들려요. 뚜껑 꽉 닫아도 다다다다다다 정신없어요. 그리고 다 불어나면 이제 조용해지죠. 그렇듯이 땅 속에서도 그 봄이 되면은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이 땅만큼 시끄러운 게 아마 없을 겁니다. 다만 우리 귀 속에 안 들려서 생기는 문제들이죠. 궁금하거들랑 오늘 밤에 가서 저녁 때 가서 꼭 실험하세요. 네. 매일 밥하는데 몰랐죠. 살림 잘하면은 공부도 잘하게 돼 있어요. 살림의 모든 이치가 다 들어 있습니다. 그냥 살림을 보통 사람들이 이걸 내가 왜 해야 돼? 라고 이렇게도 생각하는 경우 많아요. 근데 살림 속에도 천하의 이치가 다 들어 있죠. 그 티끌 속에서도 저기 뭐 우주의 이치가 다 들어 있다는 게 도덕경의 내용인데. 자, 그래서 그 양기 분발이니 음양이 상박이 성성예라. 양이라고 하는 것이 잠패지중이언을, 양은 지금 처음에는 땅속에서 잠겨서 다 닫혀져 있는데 급기 동즉 그 움직임에 이르러서는 출지 분진예라. 땅 바깥으로 나오면서 떨쳐서 움직이니 시패올이라가, 그죠? 시패올이라가
처음에는 다쳐서 그냥 답답해 있다가 그리고 나서 분바람에 이르면은 통창화해라. 딱 통하여서 화창해지고 화창하여서 기뻐해지느니라. 기뻐하느니라. 그러므로 이해가 되느니라. 곤순진발하니 고는 순하고 지는 발표하니 딱 터져 나온다라는 뜻이죠. 다 발표 나오니 터져 나온다라는 발표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터져 나온다. 꽃핀다라고 할 때 필발이죠. 피다라고 하는 거 펴다 피다 두 가지 다 씁니다. 피다 펴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저기 뭐야 그 꽃이 활짝 필 때 이렇게 개화되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옆에다가 밑에다가 또 뭘 썼느냐? 요거 해놓은 거죠. 이렇게 쓰면 이제 쏠발이 되는 거죠. 쏘다라는 뜻인데 바로 활 쏘는 것도 이렇게 해서 화살시 먹여가지고 꽉 잡아당기는 거죠. 활공자에다가 작대기 숫자니까 화살 매긴 겁니다. 매겨서 탁 놓는 거죠. 놓아서 촥 나가는 모습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쏠발이 되는 거죠. 발사하다라고 표현하는 거. 그래서 펴다라는 거, 편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다 드러내 보이는 추상적인 개념도 되지만은 구체적으로 우리가 써야 됩니다. 한자는 절대로 눈에 안 보이는 거 글자로 못 만들죠. 소리 글자야 그냥 추상적으로 쓰지만은 한자 뜻 글자는 반드시 상이 있어야 됩니다. 형체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은 전부 다 뭘로 쏜다라고 하는 건 요거밖에 없죠. 날아가는 거는 어떻게 쏴서 탁 하는 이 행위들은 안 보여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딱 이렇게 잡고 있는 모양을 가지고 표현하는 거예요. 꽃이 펴는 모양을 가지고 표현하고 모든 글자가 다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단순히 그냥 상형은 아니죠. 본뜬 것이 아니라 음량의 이치를 가지고 다 본떠더라라고 하는 것. 그래서 발한다라는 말, 빈발하니 화순이 그래서 화순함이 어디에서 그 적중 가운데에 쌓이고 쌓였다가 그 다음에 딱 나오면은 그것이 성악에 그죠? 성악에서 발표되는 상이니라. 성악에서 소리라고 하는 것과 음이라고 하는 것이 음악이 되는 거죠. 성악에서. 그러니까 지금 화순함이 가운데 있다가 소리가 나온다 그러면은 이 소리는 무슨 소리? 우리가 소리를 화성이라 표현하는 것이죠. 서로 간에 잘 어우러져서 나오는 것이고 속 안에 그냥 울결이 가득 차 있는데 울결이 가득 차 있더라도 이것이 폭발하지 아니하면은 그 다음에 그 뭐예요 병으로 되는 겁니다. 근데 울결함이 딱 쌓였다가 나오면 그 소리는 어떻게 되겠어요? 매우 슬프고 처량하고 음울하고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기본적인 소리라고 하는 그래서 이제 소리라고 하는 것이 바깥으로 펼쳐져야 병되지 않는 거죠. 시로 읊어야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바대마 털어낼 수가 있습니다. 기쁘면 기쁜 대로 펼쳐내는 것이 바로 주남 소남에 해당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슬픈 것들이 있으면 이거를 쌓아두면 사람들이 병나게 됩니다. 언제 어떻게 폭발할지 모르기 때문에 조절하기 위해서는 적절히 시로해서 노래를 불러서 마음을 제어하는 것이죠. 우리가 너무 속상할 때 오히려 노래를 부르면 어떻게 돼요? 슬픈 노래라도 부르고 나면 좀 후련하게 가시는 점이 있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한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노래를 통해서 그 다음에 뭐예요? 그 아버지가 잘못한 것 원망하는 시도 집어넣고 그죠 하면서 자신의 마음을 오히려 정제하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이죠. 선왕이 그래서 선왕이 뭐라고 하냐면 뇌출지 우레가 바로 땅에서부터 나와서 화창 발어 성지상하여 그래서 이것이 그 다음에 화창함이 떨쳐 나오고 화창함이 분했다 그러면 그러면 지금 터져 나오는 것이 되는 거죠. 분해서 소리로서 발표되는 상을 보고서 성악이 청하의 포숭 공덕하니 소리를 짓고 그죠 성악을 짓고 노랫말과 그 다음에 악기 연주 율려를 지어서 바로 공덕을 바로 표창하고 그죠 포상하고 높였으니 은성이 지어 천지상제하고 그 성대함이 은성이다 은성이라고 하는 성대할 은자가 되는 거죠. 그 성대함이 바로 그 상제에게까지 그죠
상제에게까지 이르는 것이니라. 올라가. 그치? 천 하면은 올릴 천자니까 상제에게 올리는 데까지 이르느니라. 그러니까 상제한테 제사 지내는 데까지 이르고, 그 다음에 추, 배지, 조고라. 그리고 미루어서 조고. 바로 할아버지, 조상이죠. 조상을 거기다가 배양하느니라. 은이라고 하는 것은 성대함이라. 그런데 이거 은나라 은자죠. 은나라 은자를 성대하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은나라 뭘 잘해요? 술 잘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 했다는 소리예요? 아니, 정확하게 공부한 방식대로 제사 지낸다. 참 제사를 잘 지냈죠. 여참 제사. 자, 농사 때 이게 지금 우리가 내내 나오는 것이 그 옛날 실은 뭐 이전에 뭐 요순 시대부터 다 했는데요. 근데 은나라 사람들은 거기다가 하나 더 붙여서 뭐 하는 거예요? 이거 앞에 있는 것은 몸신자, 몸 뒤틀려서 춤추는 내용입니다. 손에는 뭐 하나 잡고, 그죠? 잡고 춤추는 노예. 그래서 춤추고, 그래서 이제 제사를 지내고, 그 다음에 거기서도 물론 이제 8일무도 추고 하지만, 그 다음에 제사 끝나고 나서 그 음식을 가지고 이제 음복하고 술 마시고 하면서, 그러면 또 다시 또 뭐예요? 너울너울 춤추고. 이렇게 굉장히 은성하다. 이렇게 표현해요. 은성이라라는 말 그대로 붙여서 표현합니다. 은성함이 은성함이 바로 상제에게 제사를 올리는 데까지 이르느니라. 천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천신이라라는 것이죠. 새로 나온 것들이 있으면 반드시 그래서 같이 함께 올린다라는 뜻입니다. 은은 성례라. 그래서 예유 은전하여, 예 보면은 성대하게 올린다라고 하는 전이 되겠죠. 은전하니 이것이 바로 성하다라고 하는 것이니라. 천상제 배조고는 상제에게 그죠? 상제에게 올리고 바로 조고를 배양하는 것은 바로 성함의 지극함이라. 그러니까 천진 삼재가 다 모두어서, 천진 삼재를 다 모두어서 제사를 지내는 것이니까 실은 이것만큼 성대한 제사는 없죠. 그러니까 국가의 제사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매우 성대합니다. 개인이 제사 지낸다 그러면 자기 조상만 제사 지내는 것이니까, 그래서 국가의 제사는 당연히 성대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주자 뇌출지분이라 라고 하는 것은 화함의 지극함이라. 선왕이 자각에 기성하고 이윽고 그 소리를 바로 그 상징했고, 소리를 나타내고 음악을 짓는데 그 소리를 표상하였고, 그 다음에 취기의라. 그리고 그 뜻까지를 취했느니라. 은이라고 하는 건 성함이라 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그 음악과 관련된 내용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자왈. 바로 이거는 여러분들 제가 그 주역대관이라고 하는데 그 뇌지예께 자세하게 설명 다 해놨습니다. 그 옛날 성인의 시대별로 쭉 나눈 음악, 그 다음에 12율례의 뜻, 바로 오음의 이치까지를 다 설명해놨으니까 자세한 것은 참조해서 보시고 일단 대략만 여기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자왈. 선왕 자각에, 그저 선왕이 악을 지으심에 무처 불룡이라. 우리가 그래서 악이라라고 할 때 그냥 단순히 이라고만 하면 안 되게 되겠죠. 이라고 하면 우리 사용의 개념으로는 그냥 음악이라고 표현하는데, 근데 음악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또 우리는 또 뭐예요? 성악이라고 또 소리는 또 뭐예요? 성악이라 표현하죠. 우리는 소리라 표현하죠. 그냥 노래라 표현하지 않고. 왜냐면 소리는 소리를 길게 내뽑기도 하고 또는 뭐 온갖 그 뭐 짐승 소리까지를 다 하고, 그냥 악이라 표현할 때는 뭐예요? 종합예술입니다. 종합예술인데 서양의 종합예술이라 그러면 걔네들은 오페라지만은 우리 종합예술은 뭐냐면 종묘제례 악이죠. 거기에 의식과 그 다음에 노래와 춤과 그 다음에 악기 연주 이게 다 들어가기 때문에요. 악 개념이라고 할 때 단순히 음악 또는 뭐 성악만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다 포괄한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선왕이 악을 지으심에, 정확하게는 그죠? 악을 지으심에, 악을 그래서 이걸 악을 뭐라 그래요? 정확하게 옛날로 표현하자면은 풍류가 되죠. 풍류 그럼 바람 따라 물 따라 이렇게 되는 거니까요. 풍류라고, 풍류악이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근데 풍류라는 말도 요즘에 잃어버렸죠.
왜냐면 소리라고 하는 것이 바로 바람 불면서 쌩쌩 소리 나고, 그 다음에 저 물 따라서, 그 다음에 물소리까지. 그러니까 저 위에 있는 바람으로부터 아래에 있는 물소리까지니까 그 사이는 굳이 얘기할 필요 없죠. 중간에 새가 노래하고 뭐 하는 건 나머지 다 포괄되는 겁니다. 그래서 풍류악이라고 하는 것도 새겨 보시고요. 그래서 그 악을 지으셔서 무초불용이라 그랬죠. 어느 곳인들 쓰지 아니하는 곳이 없었느니라. 연이나 용악지 대자는 그러나 악을 쓰는 그저 풍류를 쓰는 바로 큼이라고 하는 것은 우제어 천상제 이배조고예라. 바로 하늘에 올리고 그죠? 하늘에 올리고 조고를 배양하는 것보다도 더욱 큰 것은 없느니라. 그 묻기를 누가 그럼 숭덕이라라고 하는 것은 시, 자, 숭덕기, 덕기, 덕이까 이렇게 하면 숭덕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그 덕을 스스로가 높이는 것입니까? 만약 이를테면은 높이는데 대소, 태소의 종류와 같은 것입니까? 시부이까? 같이 높이는 것입니까? 아닙니까? 그랬더니 주자왈 시라. 그래, 맞다. 이렇게 해서 보통 대소는 태소라기보다 대소라고 하고, 태무 이렇게 표현하죠. 순임금의 음악, 그 다음에 그 주나라의 무왕을 기리는 음악,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사수정시 왈, 이거 맞나? 아니, 참, 속수. 이분 것도 한번 봐야 되나? 춘분해 식기 천지사. 이건 놔두고.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조산 반시왈, 손톱조자죠. 조산 반시왈. 뭐라고 돼 있느냐? 오이과자, 과산, 조산, 과산. 이건 나 찾아볼게 한번. 이건 찾아볼게요. 조산. 이건 이제 구글 검색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조산과 시왈 악지위용은 그죠? 악의 쓰임이 되는 것은 악의 쓰임이 되는 것은 바로 조근 조라고 하는 것은 조회하는 것, 그 다음에 빙예 이렇게 되는 것이죠. 조라고 하는 것은 봄에 제후들이 천자를 알련하는 것. 근이라고 하는 것은 언젠가요? 가을인가요? 빙이라고 할 경우에는 그 다음에 때로 그 다음에 그 무슨 축하 행사 이런 말은 환갑이다 뭐다 그러면은 바로 빙예를 보내는 것이죠. 특별하게 기리기 위해서. 그 다음에 조근 빙에 쓰이니 그러니까 이제 정식으로 회동하고 어쨌든 모일 때마다 다 쓰이니 바로 향제사에 그리고 향제에 쓰는데 조근빙과 거기서는 조근빙과 향제사 제사를 올리는데 강유소주하니 각각이 주장하는 바가 있으니 향제사뿐만 아니라 그저 조회하고 하는데 다 쓰는 거죠. 하는데 쓰니 교사 상제즉 그런데 오직 그 상제에게 제사를 지내는 바로 교제가 되는 거죠. 교사일 경우에 그죠. 그러니까 교제에서 하늘에 제사를 올린다면은 그저 대합이니 그죠. 크게 합하는 것이니 그죠. 하늘에 올리는 것은 크게 합한다 그러면 천지인 삼재가 크게 합하는 것이니 고금의 중악이 주진이라 고금의 그 모든 음악들이 다 연주되는 것이니라. 바로 태사악이라고 하는 사람은 바로 태사악은 줄에 보면은 태사악은 바로 성균의 법을 담당한다 이렇게 표현했죠. 성균지 법이라. 자, 모든 것을 다 고르게 음악을 통해서 음악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악기가 가장 아래로부터 가죽으로 만드는 악기, 맨 위에는 뭐예요? 실로 만드는 악기. 그 음악 가운데에서도 제일 어려운 것이 금하고 석이 어울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석경 연주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데요. 그래서 경만 잘 되면은 나머지가 음악이 다 고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성균의 법이라 그래서 우리 성균관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 것인데요.
성균관에서 공부를 하는데 악기도 익혀야 되는데 하나도 안 익혔죠. 음대가 없어요. 음대가 없어요. 그럼 성균관이라 이런 빼야 되겠네. 음대가 제일 중요시 될 텐데. 그 음악은 그리고 여차하면 그 다 연주돼야 되는 것인데 진짜 성균관. 원래 국립이 돼야 되는데 그죠? 국립이 못된 이유를 생각도들 해야 되는데 그래서 태사악이 그 다음에 둥글 원자죠. 태사악이 그 다음에 원구지 주하고 태사악은 자 원구에서 그 연주한다 그러면 원구단에서 바로 이거 춘관종백편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바로 원구단에서니까 바로 하늘을 상징하는 것이죠. 하늘을 상징하는 그래서 원구단에서 연주하고 그 다음에 악급 구변이 시하라. 그 다음에 그 악의 구변을 다 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라. 자 구변이라라고 하는 것은 바로 순임금의 음악을 바로 구성이라 이렇게 표현했죠. 9가지 가운데로부터 시작을 해서 바로 정전법의 이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9가지 구변, 그죠? 9가지 변하는 것, 9구라고 하는 것 실은 구천이 되고 하늘에도 구천이 있듯이 그죠? 두루두루 천지의 그 이치에 다 맞추어 가지고 거기에 적절하게 연주하였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다스렸다라는 의미에서 순임금의 음악을 소지 구성이라라고 표현했죠. 서경에서도 구성이 연주됨에 순임금의 음악 소인 바로 구성이 연주됨에 누가 춤췄다 그랬죠? 봉황내이라 그죠? 봉내이라 그래서 봉황이 와서 춤추었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래서 구성이 다 연주가 되므로 뭐가 된다 이걸 그래서 은천지 상제라라고 말하고 그 다음에 이배조고라라고 은천지 상제와 이배조곤이라라고 하였느니라. 그 다음에 교사에서는 바로 주나라 같은 경우는 교사에 누구를 배양하느냐 하면은 후직이죠. 후직으로서 배양하고 그 다음에 후직으로서 배천 하늘에 짝하고 그 다음에 배이조 잠깐 교사의 후직으로서 하늘에 짝하고 그 다음에 조고로서 그 다음에 다시 또 조고로서 배양하고 그러니까 후직을 거기다 두고 주나라의 그 다음에 제일 시조는 후직이 되고 주나라의 그 3대조 할아버지 누구예요? 고공담보가 되겠죠. 그러니까 실질적인 주나라의 그 고공담보가 되고 그 다음에 종묘에서는 종사가 되는 거죠. 아까 교사가 나오고요. 종사에서는 그럼 이제는 교제가 아닌 종묘에서 제사 지낼 때는 문왕을 명당에 그죠? 명당에서 문왕을 제사 지내는데 그때는 상제를 짝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상제에 배양하고 그 다음에 배이 누구 고 아버지 그죠? 그러니까 종묘의 제사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누구를 쓰느냐면은 종묘 제사 몇 대조까지 지내요? 한나라 이후로는 4대조까지 지냅니다. 그죠? 4대조까지인데 지금 우리 하은주 3대까지는 전부 다 3대조예요. 이후에 진나라부터라고 봐야 돼요. 진나라가 뭐냐면 스스로가 나는 황제라 그러면서 모든 등급을 한나개씩 다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제사도 3대조에서 몇 대조까지? 4대조까지 이렇게 지내는 거죠. 그러니까 4대조가 되면은 자 내가 아버지, 증조, 고조. 그 다음에 위는 뭐가 돼요? 뭐 하나 빠진 것 같다. 나. 조부, 중조부, 고조부. 내가 제사를 지내는데 조부, 증조, 고조 이렇게 되는 거죠. 4대조가 되죠. 4대조까지는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면 그냥 친척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일가 친척이라 할 땐 4대조입니다. 그 넘어가면 뭐가 돼요? 고조 넘으면은 현조라 이렇게 표현하죠. 현조가 되고 저 밑으로 4대조 이하 5대조부터는 바로 현손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사람들은 실은 남하고 똑같죠. 그냥 우리가 일가부치 그냥 동성이라 같은 성이라라고 해서 실은 여기는 남으로 취급합니다. 제사도 같이 안 지냅니다. 근데 우리 뭐 동이족 따질 때는 되게 따지죠. 동이족이 사방으로 결혼을 그동안에 얼마나 많이 섞였는데 한반도 땅에 들어온 저 외국인이 깜짝 놀랐대. 그래서 구한 말에 화각 하나 들어왔었죠.
세상에 천하 인종전 시장이라 그랬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이게 반도 땅이 되다 보니까 피가 섞이고 더군다나 옛날 신라시대 때부터 보세요. 저 인도에서도 들어오죠. 인도에서 우리 불교 전례가 두 가지 방식, 허왕옥이 가지고 해서 들어와서 불교 전례하고, 거기에 보면 저기 신라의 그 무슨 왕이죠? 그 왕에 보면 이루고 서 있는 이 역사, 완전히 저기 그 중동 지역 사람, 그 다음에 처용가 노래 보세요. 그 중동 사람이잖아요. 그 피까지 다 섞여 있는 게 우리나라예요. 보면 볼수록 참 신기해요. 쌍꺼풀에 어떤 경우는 뭐 백인처럼 생겼고, 어떤 사람은 월남처럼 사람처럼 생기고, 다양한 사람인데요. 자, 그래서 우리 여기는 보통 3대조만, 보통이 아니라 그 주나라 때까지, 춘추 때까지 3대조, 진나라가 들어오면서 4대조로 격상했다라는 거, 그렇게 다릅니다. 그래서 그거까지 보셔야 되고, 어쨌든 고조 이상은 남이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냥 동성일 뿐이라라고 했고, 이렇게 하더라라고 했고, 그 다음에 음악이 여기서 쭉 나오는데, 하고, 그 다음에, 누구의 음악이라 왜 안 보이지? 여러분들 눈에는 혹시 보이나요? 뭐요? 음악, 그 황제 때 음악, 황지. 원래 여기 하나가 정리돼 있었는데 지금 제 눈에는 안 보이는데요. 아까 지금 태무 하나 나왔고, 순임금 음악 소 나왔고, 황제 때 음악은 함지라 이렇게 표현하고, 어디서 하나 봤네. 함지가 되고, 그 다음에 하오시 순임금 음악, 그 다음에 요임금의 음악, 누구의 음악 쭉 나오는데, 안 나오면은 다음 시간에 제가 저기 우리 저기를 보고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다시 한번 그 주역 대관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한번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죠. 저기요.